잠을 1시간 덜 자면 다음 날 심장마비 위험이 확 올라간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은 지쳐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밤에 뒤척이시죠? 속은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시죠? 운동은 무릎이 아파서 엄두가 안 나시나요?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저는 오늘 여러분께 딱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 먹는 시간, 그리고 천천히 꾸준한 운동. 이 3가지만 제대로 지키시면 아프지 않고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짧게 실천 가능한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5년째 내과 진료를 하고 있는 이승민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외래에 오시면 꼭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영양제 뭐가 좋을까요? 집중력에 좋다는데 4-5시간만 자도 괜찮죠? 운동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건강관리의 핵심 3가지 요소를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의 기초입니다. 수면의 중요성은 식단과 운동을 합친 것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단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어떤 음식이 좋은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생각보다 부족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특정 식단을 통제된 환경에서 실험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단 관리는 중요하지만 그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의 장점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그 효과를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사의 양이나 시간도 조절할 수 있지만 운동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결론적으로 숙면을 최우선으로 하고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해야 할 것은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봤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영양제를 드시거나 비싼 건강식품을 드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들은 기본을 지키셨습니다. 잘 주무시고 규칙적으로 드시고 꾸준히 움직이셨어요. 단순하죠? 그런데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광고 없이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검증된 기본만 알려드리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은 그 기본 3가지만 딱 실천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잠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시중에는 4시간 수면법, 짧게 자도 건강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최소 7-8시간의 수면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건강의 기본 조건입니다.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도 약해지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잠이 부족한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짧은 수면을 자랑했던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모두 말년에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심장병 위험도 올라가고 심지어 살도 더 잘 찝니다. 왜 그럴까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합니다. 특히 뇌가 그래요. 깨어 있을 때 쌓인 노폐물을 잠자는 동안 청소하거든요. 그런데 잠을 덜 자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됩니다. 찌꺼기가 쌓이는 거죠. 그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병이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60대 중반 남성분이셨는데 매일 5시간씩만 주무셨어요. 일찍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온다고 하셨죠.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혈압이 높았습니다. 혈당도 경계치였고요. 체중도 계속 늘고 있었어요. 약을 드려도 잘 조절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을 7시간으로 늘리고 나서 3개월 후에 오셨을 때 완전히 달라지셨더라고요.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체중도 4kg이 빠졌습니다. 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음식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뭘 먹어야 건강해지나요? 이건 먹어도 되나요? 저건 안 좋은 거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먹느냐는 연구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한테 좋은 음식이 다른 분한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혈당이 확 오르는 순간 그게 문제예요. 혈당 피크라고 하는데요.
이 순간이 혈관을 지치게 만듭니다. 혈당이 급하게 오르면 췌장이 인슐린을 확 쏟아냅니다. 그러면 혈당이 또 확 떨어져요. 이런 롤러코스터가 반복되면 혈관이 상합니다. 또 하나, 야식과 늦은 술. 이건 정말 건강을 많이 해칩니다. 밤늦게 드시면 위가 쉴 틈이 없어요. 그러면 잠도 얕아집니다. 숙면을 못하는 거죠. 결국 악순환이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야식을 즐기시던 분이 있었어요. 저녁 먹고 나서 밤 11시쯤 되면 꼭 라면이나 치킨을 드셨대요. 그러니까 새벽 2시에서 3시면 번쩍 깨시는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도 있으셨고요. 속도 쓰리고 목도 아프시고요. 약을 먹어도 잘 안 나았습니다. 야식을 끊으라고 했더니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습관이 된 거죠.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적응이 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 오셨을 때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거의 없어졌어요. 새벽에 깨는 것도 사라졌고요. 본인도 놀라워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을 포기하세요. 너무 힘들다고 하시죠.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차고요. 그런데 사실 너무 힘든 운동은 오히려 안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요. 무리하게 뛰거나 무거운 걸 들면 관절이 상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숨은 조금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 그 속도로 꾸준히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70대 환자분이 계셨는데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을 못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영장 걷기를 권해드렸죠. 물속에서는 무릎에 부담이 덜하거든요. 처음엔 10분도 못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씩 늘려가시더니 3개월 후에는 40분씩 하시더라고요.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운동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자, 이제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한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잠입니다. 잠은 뇌 청소 시간이에요. 우리 뇌에는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머릿속을 씻어내요. 노폐물, 그러니까 쓸모없는 찌꺼기를 치우는 거죠. 이 청소가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잠잘 때입니다. 깨어 있을 때는 뇌세포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뇌척수액이 잘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면 뇌세포 사이 공간이 벌어져요. 그때 뇌척수액이 쭉 돌아다니면서 찌꺼기를 쓸어냅니다. 이걸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해요. 림프계처럼 청소하는 시스템이죠. 이게 잠잘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7시간에서 8시간 숙면이 뇌 건강의 기본이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잠을 덜 자면 뇌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그중 하나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에요. 이게 쌓이면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연구를 보면 하루에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30% 높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또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혈관이 수축하고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실제로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날, 그러니까 시계를 1시간 앞당기는 날, 심장마비가 24%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고작 1시간인데 말이죠. 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언제 먹느냐의 힘입니다. 식사 후에 혈당이 급하게 치솟으면 혈관이 지칩니다. 마치 고무줄을 계속 잡아당기는 것과 같아요. 언젠가 끊어지겠죠? 혈관 내벽에 상처가 생기면 그곳에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이게 동맥경화예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런데 식사 순서를 바꾸면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어떻게 바꾸냐고요? 간단해요.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 다음 단백질이나 지방을 드시고요. 밥이나 빵은 마지막에 드세요. 왜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채소에는 섬유질이 많습니다. 섬유질은 위장에서 젤처럼 변해요.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는 당분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연구를 보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식후 혈당이 30%에서 40% 낮아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단백질과 지방도 소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하게 안 오르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 방법을 알려드리면 당화혈색소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약을 바꾸지 않아도요. 그리고 야식은 꼭 피하세요. 야식을 먹으면 위가 밤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잠이 얕아져요. 깊은 잠을 못 자는 거죠. 위장은 우리가 누워 있으면 일하기 힘들어요.
중력의 도움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더디고 역류도 잘 일어납니다. 또 밤에는 우리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데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 모드로 바뀌어요. 그러면 회복이 제대로 안 됩니다. 간헐적 공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녁을 일찍 드시고 아침을 조금 늦게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녁 6시에서 7시에 식사를 끝내시고요. 다음 날 10시에서 11시에 첫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몸이 잠깐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갖습니다. 이걸 오토파지라고 해요. 세포 안에 낡은 부품을 치우고 새로 만드는 과정이죠. 특히 운동을 하시는 분은 이 정리 작동이 더 빨리 켜져요. 운동하면 세포가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몸이 정리 좀 해야겠다 하고 오토파지를 시작합니다. 꼭 이 시간대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생활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공복 시간을 좀 가지신다는 거예요. 대략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면 좋습니다. 연구를 보면 간헐적 공복을 하는 사람은 체중이 줄고 혈당이 안정되고 콜레스테롤이 좋아집니다. 염증 수치도 떨어지고요. 마지막으로 전투 운동입니다. 전투라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말은 할 수 있지만 약간 숨이 찬 속도로 걷는 겁니다. 30분에서 40분 정도요. 이 정도 강도로 운동하면 심장과 폐가 튼튼해집니다. 세포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도 강해지고요. 미토콘드리아가 뭐냐고요?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이게 많고 튼튼할수록 피로를 덜 느끼고 혈당 조절도 잘 됩니다. 전투 운동을 꾸준히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고 기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지구력이 좋아지고 혈당 조절도 잘 되는 겁니다. 또 전투 운동은 지방을 에너지로 쓰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우리 몸은 당과 지방 둘 다 에너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주로 당만 씁니다. 전투 운동을 하면 지방을 태우는 능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같은 걸 먹어도 살이 덜 찌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면 심박수를 재보세요.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나이를 뺀 값입니다. 그 65%에서 70%가 목표예요. 예를 들어 73시라면 최대 심박수가 150입니다. 그럼 목표 심박수는 대략 98에서 105 정도 되겠죠. 65세시면 최대 심박수가 155입니다. 목표는 101에서 109 정도고요. 60세시면 최대 심박수가 160입니다. 목표는 104에서 112 정도입니다. 요즘은 손목에 차는 심박 밴드가 많으니까 활용해 보세요. 실시간으로 심박수를 보면서 운동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너무 낮으면 효과가 별로고요. 너무 높으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딱 적당한 강도로 하는 게 중요해요. 이론만 들으면 좀 막연하시죠?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까? 첫 번째는 68세 김순자 님입니다. 김순자 님은 밤에 두세 번씩 깨셨어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드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고 온종일 피곤하셨죠. 낮에 졸음이 와서 소파에 앉으면 그냥 잠들어 버리신대요. 그러면 밤에 또 잠이 안 오시고요. 악순환이었습니다. 게다가 공복 혈당이 경계치였습니다. 당뇨 전 단계라는 거예요. 의사 입장에서 보면 정말 걱정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김순자님께 먼저 밤 수면을 개선하자고 했어요. 낮잠을 끊으시고 저녁을 일찍 드시라고 했죠. 김순자님께 몇 가지만 권해드렸어요. 저녁을 6시에서 7시 사이에 끝내세요. 술은 저녁 식사 때 소량만 드시고요. 첫 식사는 다음 날 10시 이후에 하세요. 처음엔 어려워하셨습니다. 아침을 안 먹는 게 익숙하지 않으셨거든요. 평생 아침을 꼬박꼬박 드셨던 분이에요. 배고플까봐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물과 블랙커피는 마음껏 드셔도 된다고 했죠. 실제로 해보니 생각보다 괜찮으시더라고요. 첫 주는 좀 힘드셨대요. 아침 8시쯤 되면 배고프고 어지러우셨대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셨답니다. 2주차부터는 적응이 되셨어요. 아침에 배고픈 느낌이 줄었대요. 오히려 속이 가벼워서 좋으시더라고요. 8주 후에 다시 오셨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한 번 이하로 줄었어요. 가끔 한 번 깨긴 하지만 금방 다시 잠들 수 있으시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요. 허리 둘레는 3cm가 빠졌고요.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어요. 김순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배고플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괜찮았대요. 오히려 속이 편하고 잠이 깊어졌다고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도 나가신대요. 예전엔 피곤해서 못 나가셨거든요. 두 번째는 62세 박영호 님입니다. 박영호 님은 무릎이 안 좋으셔서 운동을 포기하신 상태였어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힘드셨죠. 무릎에서 소리도 나고요. 젊었을 때 축구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무릎 연골이 많이 닳았답니다. 의사가 수술을 권했지만 무서워서 미루고 계셨어요. 그런데 운동을 안 하니까 살은 더 찌고 건강은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허리 둘레가 100cm를 넘어갔어요. 중성지방도 높았고요. 악순환이었어요.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못 하는데 살이 쪄서 무릎에 더 부담이 가는 거죠. 박영호 님께 손목 심박 밴드를 하나 사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러닝머신에서 경사를 2%에서 3% 정도 올리고 빠르게 걸으세요. 전투 강도로요. 경사를 올리면 평지보다 운동 효과가 좋아요. 그런데 무릎 충격은 뛰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주 5회 35분씩 하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15분도 힘들어 하셨어요. 숨도 차고 땀도 많이 나시고요. 그래서 천천히 늘려가자고 했죠. 5분씩 더하는 식으로요. 1주차엔 15분, 2주차엔 20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렸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편하게 하시라고 했어요. 박영호 님이 심박 밴드를 정말 유용하게 쓰셨어요. 심박수를 보면서 속도를 조절하셨대요. 목표 심박수는 101에서 109 정도였거든요. 처음엔 천천히 걸어도 심박수가 확 올라갔대요. 그런데 몇 주 지나니까 같은 속도로 걸어도 심박수가 덜 올라가더래요. 심폐 기능이 좋아진 거죠. 10주 후에 오셨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계단 오를 때 숨가쁨이 확 줄었어요. 3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가실 수 있으시대요. 예전엔 2층 올라가는 것도 힘드셨거든요. 중성지방 수치도 떨어졌고요. 200이 넘었는데 1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푹 주무시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박영호 님이 말씀하셨어요. 심박수를 보면서 하니까 오히려 안심이 됐대요. 너무 무리하지도 않고 적당히 할 수 있었다고요. 이제는 무릎 수술 생각도 안 하신대요. 통증이 많이 줄었거든요. 체중이 5kg 빠지니까 무릎이 훨씬 편해졌답니다. 세 번째는 71세 이정자 님입니다. 이정자 님은 야식을 자주 드셨어요. 저녁 먹고 나서 밤 10시쯤 되면 또 출출하다고 하시면서 과자나 라면을 드셨죠. 혼자 사시거든요. 저녁에 텔레비전 보다 보면 심심해서 자꾸 먹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번쩍 깨는 거예요. 한 번 깨면 2~3시간 못 주무시고요. 새벽 3시에 깨서 5시까지 뒤척이신데요. 낮에는 졸립고 짜증도 나시고요. 소화도 안 되고 속도 쓰리셨어요. 역류성 식도염도 있으셨고요. 이정자님께 3가지를 권했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 단 음료는 끊으세요. 저녁은 일찍 끝내세요. 이정자님이 가장 힘들어하신 게 단 음료였어요. 커피에 설탕을 꼭 넣으셨거든요. 달지 않으면 커피를 못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천천히 줄여가자고 했죠. 처음엔 설탕 2스푼 넣으셨는데 1스푼으로 줄이고 다음엔 반 스푼으로 줄이고요. 2주 정도 지나니까 아예 안 넣어도 되시더라고요. 미각이 변한 거예요. 오히려 설탕 넣으면 너무 달아서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야식은 정말 끊기 힘들어 하셨어요. 습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대신 따뜻한 차를 드시라고 했어요. 허브티나 보리차요. 입이 심심하면 차를 드시면서 텔레비전을 보시라고 했죠. 과자 대신 차를요. 6주 후에 오셨는데 얼굴이 환해지셨더라고요. 새벽에 깨는 게 완전히 없어졌대요. 밤 11시에 주무시면 아침 6시까지 푹 주무신대요. 7시간을 통잠으로 주무시는 거죠. 체지방률도 2% 정도 떨어졌고요. 허리 둘레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낮에 활력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이정자님 말씀이 야식을 끊으니까 아침에 배가 고프더래요. 그래서 아침을 맛있게 드실 수 있었다고요. 예전엔 아침에 배가 안 고파서 억지로 드셨거든요. 이제는 저녁 먹고 나면 부엌에 안 가신대요. 주방 불을 꺼버리시고 거실에만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야식을 안 하게 되더래요.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특별한 약이나 영양제를 드신 게 아닙니다.
그냥 생활 습관을 바꾸셨을 뿐이에요. 잠을 잘 주무시고 식사 시간과 순서를 조절하시고 꾸준히 움직이셨습니다. 그게 다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이 최우선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누우세요.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게 목표입니다. 왜 같은 시간이냐고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요. 이게 규칙적일수록 잠이 잘 옵니다. 오늘은 10시에 자고 내일은 12시에 자면 몸이 혼란스러워해요. 같은 시간에 자는 게 중요합니다.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세요. 위가 일을 다 끝내야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밤 10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6시에는 식사를 끝내셔야 해요. 늦어도 7시까지는 마무리하세요. 술은 어떻게 하냐고요? 꼭 드셔야 한다면 저녁 식사와 함께 소량만 드세요. 자기 전에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엔 잠이 잘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에 깨게 됩니다. 술이 분해되면서 각성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이 얕아져요. 침실 온도는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더우면 잠을 설쳐요. 이불은 두껍게 덮으셔도 되는데 방 온도는 서늘해야 합니다. 우리 체온이 떨어져야 깊은 잠에 들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어둡게 만드세요. 빛이 들어오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안 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에요. 암막 커튼을 치시거나 안대를 쓰세요. 작은 빛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휴대폰은 침대 밖에 두세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침대에서 휴대폰 보시면 뇌가 깨어 있거든요. 블루라이트도 문제지만 콘텐츠 자체가 자극적이에요. 뉴스 보고 유튜브 보면 잠이 안 옵니다.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에는 안 가져가세요. 알람은 일반 시계를 쓰시면 됩니다. 낮에는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빛을 쐬세요. 가벼운 걷기도 하시고요. 아침 햇빛이 특히 중요해요. 아침에 햇빛을 쐬면 밤에 멜라토닌이 잘 나옵니다. 생체 시계가 맞춰지는 거죠. 낮잠은 어떻게 하냐고요? 꼭 주무셔야 한다면 오후 3시 이전에 20분 이내로만 주무세요. 그 이상 주무시면 밤잠을 방해합니다. 다음은 먹는 시간과 방법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식사 순서를 꼭 지키세요. 채소를 먼저 드세요. 그 다음 단백질이나 지방을 드시고요. 밥이나 빵은 마지막에 드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식탁에 앉으시면 먼저 샐러드나 나물을 드세요. 한 접시 정도요. 천천히 씹으면서 드세요. 그 다음 생선이나 고기,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이것도 천천히 드시고요. 마지막에 밥이나 빵을 드세요. 이때쯤 되면 이미 배가 좀 부를 거예요. 그래서 밥을 덜 드시게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혈당이 급하게 안 오릅니다. 같은 음식을 드셔도 순서만 바꾸면 효과가 있어요. 혈당 폭탄을 피하셔야 합니다. 단 음료,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식, 달콤한 과자, 이런 건 최대한 줄이세요. 특히 단 음료가 문제예요.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 이런 거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과일 주스도 안 좋아요? 네, 안 좋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드시면 섬유질이 있어서 괜찮은데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이 없어져요. 그러면 당분만 남습니다. 차라리 과일을 그대로 드세요. 사과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지 말고 그냥 사과를 씹어 드세요. 물이나 차를 드세요. 보리차, 녹차, 허브티 다 좋습니다. 블랙커피도 괜찮아요. 야식은 절대 금지입니다. 취침 4시간 전에 식사를 마감하세요. 입이 심심하시면 따뜻한 차를 드세요. 과자나 라면 대신 차를요. 아침은 가볍게 혹은 늦게 드세요. 물, 차, 블랙커피 정도면 좋아요. 꼭 뭔가 드셔야 한다면 달지 않은 요거트나 삶은 계란, 견과류 조금 드셔도 됩니다. 예시 루틴을 하나 드릴게요. 저녁을 6시에서 7시 사이에 끝내세요. 그리고 다음 날 10시에서 11시에 첫 식사를 하세요.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조절하세요. 저녁 5시에 끝내고 다음 날 9시에 드셔도 되고요. 저녁 7시에 끝내고 다음 날 11시에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공복 시간을 좀 가지신다는 겁니다. 대략 12시간에서 14시간이면 좋아요. 이게 힘드시면 처음엔 10시간부터 시작하세요. 저녁 7시에 끝내고 다음 날 아침 9시에 드시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입니다. 전투 운동 중심으로 하세요. 심박계를 준비하세요.
요즘 나오는 스마트워치나 심박 밴드 사시면 됩니다.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나이를 빼면 나옵니다. 그 65%에서 70%로 유지하시면 돼요. 계산하기 귀찮으시면 이렇게 하세요.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약간 숨이 찬 정도. 그게 딱 맞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는 없고 짧은 문장으로 대화는 할 수 있는 정도예요. 주 5일 30분에서 40분 운동하세요. 빠른 걷기, 실내 자전거, 러닝머신, 수영 다 좋습니다. 처음부터 40분 하시기 힘드시면 15분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5분씩 늘리시면 됩니다. 운동 끝에 1분에서 3분 정도 살짝 속도를 올려보세요. 컨디션이 좋은 날만 하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이걸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마지막에 살짝 속도를 올리면 심폐 기능이 더 좋아집니다. 무릎 보호도 중요합니다. 보폭은 짧게 걸으세요. 큰 보폭으로 걸으면 무릎에 충격이 갑니다. 쿠션 좋은 운동화를 신으세요. 밑창이 푹신한 운동화요. 얇은 신발 신고 걸으시면 발과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안 좋으시면 실내 자전거를 우선으로 하세요. 앉아서 하니까 무릎에 부담이 덜합니다. 수영도 좋아요. 물속에서는 체중의 10%만 실리거든요. 관절에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어요. 오늘 체크리스트를 하나 드릴게요.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오늘 7시간에서 8시간 잤나요? 저녁을 일찍 끝냈나요? 잠들기 4시간 전에요. 단 음료 대신 물이나 차 마셨나요? 식사 순서를 지켰나요? 채소 먼저요. 야식을 안 먹었나요? 전투 운동 30분 했나요? 일주일에 5일 중에서 3일만 지켜도 합격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씩 늘려가면 됩니다. 오늘은 잠만 신경 쓰세요. 내일은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모레는 걷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시면 한 달 후에는 다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까? 잠 먹는 시간, 운동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야식 끊는 요령이나 첫 식사를 늦추는 팁이 있으시면 서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잠입니다. 매일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세요. 같은 시간에 누우시고요. 잠들기 4시간 전에 식사 끝내세요. 침실은 서늘하고 어둡게 만드세요. 휴대폰은 침대 밖에 두시고요. 낮에 햇빛 쐬고 가볍게 걸으세요. 그러면 밤에 잠이 잘 옵니다. 둘째, 먹는 시간과 방법입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 그 다음 밥 순서로 드세요. 야식은 끊으시고요. 저녁을 일찍 끝내고 아침은 늦게 드셔도 됩니다. 공복 시간을 좀 가지세요. 단 음료 대신 물이나 차를 드세요. 셋째, 운동입니다. 전투 강도로 주 5일 30분에서 40분 꾸준히 하세요. 말할 수 있지만 약간 숨찬 정도면 딱 좋습니다. 심박 밴드를 활용하시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면 실내 자전거나 수영을 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영양제도 필요 없어요. 특별한 식단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저혈당 위험이 있으신 분,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공복 시간이나 운동 강도를 바꾸기 전에 꼭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공복 시간을 늘리면 저혈당이 올 수 있거든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심장 질환이 있으시면 운동 강도를 올리기 전에 의사와 상의하세요. 내일 아침 평소보다 30분 더 주무세요. 저녁 식사를 1시간 일찍 하세요. 10분만 빠르게 걸어보세요. 이것만 해도 시작입니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